여러분, 혹시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왜 돈은 늘 부족한 걸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도 말이에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거든요. 월급날이 되면 왜 이렇게 적나 싶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카드값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죠. 그런데 딱 한 권의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사고방식이 달라졌고 실제로 수입도 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특히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자기계발서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월리스 와틀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와틀스는 1860년에 태어나 1911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사실 그도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사업에 실패하고 빈곤 속에서 살았었어요. 심지어 농장 일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좌절을 맛봤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와 성공의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10년에 이 책, 부는 어디서 오는가를 출간했고 이 책은 출간 즉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재미있는 건 이 책이 나중에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론다번의 베스트셀러 시크릿도 이 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고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이 가득해요. 와틀스 자신도 이 원리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부를 축적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부의 근원은 바로 사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혹시 돈은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착한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와틀스는 이런 생각 자체가 가난을 만든다고 말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주는 무한한 풍요로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그 풍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와틀스는 물질적 자원 이전에 아이디어와 창조력은 무한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정말로 무한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월급 인상을 요청할 때도 미안해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가치를 어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와틀스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필요하대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얼마의 수입이 필요한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그려보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먼저 제가 원하는 구체적인 삶을 상상해봤어요. 매달 얼마의 여유 자금이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세세하게 그려봤죠.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기회들이 실제로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핵심은 풍요는 무한하다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착각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는 실패할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승진하면 동료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들 것 뺏지 말고
적당히 살라고요. 튀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와틀스는 이런 사고방식을 경쟁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가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창조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경쟁적 사고방식과 창조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경쟁적 사고방식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나눠 가지려는 것이고, 창조적 사고방식은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부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부서와 예산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정된 예산을 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경쟁하는 대신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두 부서가 함께 일하면 시너지 효과로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 팀장에게 찾아가서 제안했어요.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업해서 회사 전체에 더 큰 이익을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니까 흔쾌히 동의해 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두 부서 모두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뒀어요. 회사 전체 매출이 늘어났고 두 부서 모두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사고방식의 힘이에요. 기존의 파이를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틀스는 이런 창조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해요.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이 찾아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핵심은 부는 창조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실용적으로 다가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면 뭔가 예술가나 발명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창의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창조를 하라는 거지? 그런데 와틀스가 말하는 창조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존의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서 반복적인 업무에 지쳐 있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 보니 성취감도 없고 월급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사와 동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엑셀 매크로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무 효율을 높였죠. 또한 다른 팀과의 협업 방식도 바꿨어요. 기존에는 각자 따로 일하다가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었는데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전체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제가 개선한 프로세스를 다른 팀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고 회사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이 올라갔죠. 그 결과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30%나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조의 힘이에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창조고요. 와틀스는 이런 창조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만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회사, 나아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때도 저만 편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팀 전체, 회사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조를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만큼 보상이 따라온다는 게 와틀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는데도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번째 핵심은 감사와 믿음의 힘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게는 가장 어려웠어요. 당장 통장 잔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믿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현실은 팍팍한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오히려 현실 높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틀스가 말하는 감사와 믿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것이고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요. 현재 내가 가진 것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라도 감사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속 쓰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도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짜증났는데 이제는 교통수단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야근할 때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지나니까 제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문제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기회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제게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사이드 프로젝트 제안도 받았고 새로운 인맥도 생겼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와틀스는 이런 현상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설명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할 일들이 끌려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의 기회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하니까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단순히 꿈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부를 하고 필요한 인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 사업을 하고 있고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5번째 핵심과 연결됩니다. 와틀스는 감사와 믿음을 가지되 동시에 현실적인 행동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되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핵심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와틀스는 아무리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도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효율적인 행동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둘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행동하기.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기. 실제로 제가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목표를 세워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이제는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달성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몇 달을 고민만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일단 시작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매일 1시간씩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을 촬영했죠. 처음엔 정말 엉성했어요. 말도 더듬고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했고 영상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2달 후에는 내용 구성도 체계적이 되었어요. 3달 만에 첫 번째 강의를 완성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지금은 이 부업으로 매달 부업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본업 월급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내년에는 본업 월급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틀스는 이런 꾸준한 행동이 복리의 효과를 만든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든 강의도 저만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틀스는 행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는 대가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적용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제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니까 상사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료들도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부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의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추가 자료도 많이 주고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개별 피드백도 해드렸죠.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고 제 수강률도 높아졌어요. 결국 행동의 법칙의 핵심은 이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행동하되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는 어디서 오는가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감사와 믿음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실은 팍팍한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부족함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가능성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문제를 볼 때도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월급이 적다고 불만만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을 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고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 변한 건 돈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건 부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정말 이 책 한 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왜 추천하고 싶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실용적이에요. 추상적인 이론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줘요.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매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둘째,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요.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과 실제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셋째,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이에요. 100년이 넘은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변화하는 시대에도 창조적 사고방식과 가치 창출의 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넷째, 누구나 적용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없어도 누구든 이 원리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자신의 위치에서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섯째, 돈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심어줘요. 돈을 악마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줘요. 돈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갖게 되죠. 여섯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시켜줘요. 경쟁적 사고방식에서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더 많은 기회도 생기게 되죠. 일곱째,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해줘요. 당장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치를 창출하면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관점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읽기 쉬워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이론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분량도 많지 않아서 하루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부는 어디서 오는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도 함께 얻으시길 바래요.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적용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계속 써보시기 바래요. 몇 주 지나면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세요.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복리 효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과 연관된 다른 좋은 책들도 소개해뒀거든요. 특히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1권, 2권, 3권 영상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쓸 것이다. 나는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일에 임할 것이다. 나는 매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댓글로 다짐을 남기면 실제로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함께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정말로 현실이 되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